네, 오늘 시노미 시스템 9번째 시간이에요. 어,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를 제가 들어보니까, 강의 앞에 이제 프리뷰 요약하면서 리니어리티 설명할 때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리니어 시스템이란 무엇이냐? X1이 들어가서 Y1이 나오고, X2가 들어가서 Y2가 나올 때, 어떤 X1, X2든 간에, AX1 더하기 BX2가 들어가면 AY1 더하기 BY2가 나온다고 해야 되는데 이걸 A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당연히 고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수정을 했고 홈워크 5는 뭐 곧 어사인이 될 거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조교가 어나운스를 했듯이 그 파이썬이든 매틀랩이든 뭐든 간에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뭐 이런 걸 써서 플롯하라고 했는데 이제 손으로 그려내던데 여러분들이 이런 파이썬이든 매틀랩이든 계속 쓰게 하려고 그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괜찮지만 다음번부터는 우리 조교가 이제 감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쓰기 싫으면 그냥 뭐 안 쓰시면 되는데 감점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책임을 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퀴즈 1은 평균을 내보니까 뭐 학생이 뭐 우리 한 1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포가 아름다운 정규 분포는 당연히 나오지 않고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나왔어요. 대충 뭐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도록 Z-스코어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렸어요. Z-스코어라는 것은 여러분의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이번에 14.86이 나왔고요. 표준 편차 2.9로 나누면 이제 Z-스코어가 나오죠. 그래서 뭐 표준 정규 분포에 따르면 보통 원 시그마보다 더 잘했다. 그러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쉬워 보이죠?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제 경험으로는 제가 뭐 50명 이렇게 놓고 가르칠 때도 1.5 시그마 넘게 나온 학생들이 잘 없었어요. 기말까지 가면. 그 1.5 시그마 본인이 나오고 있다. 그럼 잘하고 있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분포가 어,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해 왔던 것은 이래요. 제가 여러 몇 년 이거 가르쳐 봤지만 마이너스 1.5 시그마보다 본인이 낫다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특히 이제 중간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중간 시험을 봤는데도 여전히 본인이 마이너스 1.5 시그마 아래에 있다고 하면 어쨌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 과목에서의 퍼포먼스가 문제가 있고 그러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줘 왔어요. 제가 봤을 때. 자, 어쨌든 지금 분포는 이렇습니다. 뭐 기억하겠지만 퀴즈 1은 그렇게 전체적인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홈워크가 오히려 비중이 더 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만회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다만 내가 이 과목을 이 정도 공부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다 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성적이 좀 잘 나왔다고 너무 방심하지는 또 마세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미드텀은 일단 그냥 임시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화요일 저녁에 보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수업까지 여러분이 이 시간이 안 되면 알려주세요. 예, 여기서 10월 24일 저녁에 7시부터 한 11시까지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아요. 확정이 되면 우리 조교나 제가 여기 강의실을 예약을 할 거고요. 강의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를 조금씩 하고 있고 그 PLMS가 아니라 우리 연구실 홈페이지에 있는 티칭으로 가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출석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이제 특별한 경우 지난번처럼 제가 뭐 잠깐 보충 강의를 더 하겠다고 했다가 뭐 1시간씩 더 해서 그냥 클래스 미팅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특히 이 강의실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스템에 접속해서 출결을 확인해야 되고요. 뭐 아무래도 기계가 하다 보면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정정 사유가 있으면 증빙을 제출하거나 뭐 그 즉시 저한테 와도 되죠. 교수님 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무리 눌러도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이 과목 오버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봅시다. 챕터 1은 끝났고요. 이제 챕터 2에 들어갔어요. 지난 시간부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사를 좀 줄였어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도 어때요? 시스템도 크게 네 가지를 이 과목에서는 다루는데 continuous time signal input, continuous time signal output 또는 discrete time signal input, discrete time signal output인 이 소위 각각 continuous time system 또는 discrete time system이라고 불리는 것을 주로 다루고 학기 말에 가면서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들어가서 discrete time 시그널이 나오거나 또는 거꾸로 되는 그런 시스템도 조금 다루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the set of all continuous time systems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서브셋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는 코잘한 continuous time 시스템이고요. 하나는 리니어, 하나는 이제 time invariant한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제어하시는 분들은 이 코젤러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뭐 조금 딜레이 생긴다고 문제 안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루는 사람들은 요것보다는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베리언스에 관심이 많고 이 과목에서는 이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베리언스의 인터섹션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시스템에 특히 관심이 많아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스코프를 쭉 줄여 나가다 보면 뭐 그냥 인터섹션 했을 뿐인데도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퍼티가 나타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이 아니라 디스크리트에 대해서 먼저 했으니까 디스크리트에 대해서 써봅시다. 뭐였죠?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인데 요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베리언스가 동시에 만족되면 어떤 개념이 나왔어요? 예, 유닛 샘플 리스판스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뭐 임펄스 리스판스 또는 더 유닛 샘플 리스판스라는 게 있어서 이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에 뭘 가하죠? 네, 여기 델타 오브 n이라는 것을 가하죠. 그때 나오는 것을 뭐 여러분이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H를 좋아해요. 특히 이 교과서에서는. 네, 그래서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이니까 어떤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들어가면 discrete time 시그널이 들어가면 discrete time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discrete time 시그널이 time n의 함수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요 n이 제로일 때만 값이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거예요. 이렇게 0, 0, 0, 0 하다가 우리가 어떤 오리진을 딱 정한 그 위치에서만 0이 1이고 나머지 다 제로예요. 말했지만 이 델타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도 우리가 오늘 아마 다음 시간이나 보겠지만 요 아규먼트 안이 0이 되는 지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규먼트가 n이잖아요. 그러니까 n equals 0를 만족하는 곳에서 1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confer라고 하죠. 참고하라. n-k as a function of n이에요. 이게 n의 함수인지 k의 함수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써줘야죠. 델타 of n-k인데 이것이 n의 함수라면 n이 타임 인덱스라면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n축이 되고요. 요 아규먼트인 n-k가 0이 되는 지점, 즉 n equals k인 어떤 k라는 곳에서만 델타가 뿅 이렇게 있는 거죠. 넌제로 값이.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유닛 샘플 리스판스는 무엇이냐?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에 대해서 타임 제로에서 1인 값, 나머지는 0인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리스판스를 더 유닛 샘플 리스판스라고 해요. 뭐 어렵지 않죠. 그냥 뭐 여러 인풋이 가능한데 하나 넣었더니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고 이 DT-LTI 시스템이 with unit sample response h of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rbitrary input x of n에 대해서 아웃풋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웃풋이 놀랍게도 이런 꼴이 나왔어요. 무엇의 어떤 impulse response 또는 unit sample response의 h의 delayed weighted sum이죠. 근데 그 weight가 input index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좌변이 time n의 함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time n의 함수는 뭐예요? 이 녀석이죠. 맞습니까? 얘는 뭐죠?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시간에 그래프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고등학교 기준으로 하면 f of x의 함수 그래프가 있었으면 그것을 축을 그대로 두고 그래프 그 선을 그린 것을 오른쪽으로 어떤 k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그때 새로운 함수 g를 어떻게 나타내요? f of x-k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h of n-k는 따라서 뭐겠어요?
그림을 그린다면 오른쪽으로 K만큼 이동한 거죠. 만약 K가 음수면 왼쪽이 되겠지만 여러분 기준으로 맞습니까?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타임 제로일 때의 아웃풋이 이제는 언제 나타나죠? 타임 제로일 때의 아웃풋이 언제 나타나요? 이게 5라고 해보세요, K가. 그러면 타임 제로일 때의 아웃풋은 아규먼트가 제로일 때였잖아요. 이제는 5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전에는 제로에 나타나는 게 이제 5에 나타났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미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딜레이가 된 거죠. 그렇죠? 예. 5초 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뜻하는 게 뭐냐면 이게 delayed, 이게 wait죠. 그렇죠? waited sum of 뭐라고요? The unit sample response.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풋이라 하더라도 아웃풋은 어떻다고요? delayed weighted sum of the unit sample response of the system인 거예요. 물론 그 weight는 당연히 인풋이 결정하죠. 왜냐하면 인풋에 따라서 리스판스가 달라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놀라운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오른쪽 빌딩, 왼쪽 빌딩 얘기를, 죄송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오른쪽 빌딩, 왼쪽 빌딩 얘기를 많이 했죠.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의 오른쪽 빌딩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에 대해서 말할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얘의 유닛 샘플 리스판스 또는 임펄스 리스판스가 뭐냐에 주목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왼쪽 빌딩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참고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죠. 그렇죠? 동일한 리스판스를 가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다른 방법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관심 없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왼쪽에 있는 애들이. 나는 임펄스 리스판스만 알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에코 마이크로폰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울림 마이크라고 하죠. 노래방 같은 데 있는. 그럼 어때요? 뭐 극단적으로 이런 거죠. 마이크에 대고 야호 그럼 좀 이따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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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만약 discrete time LTI 시스템으로 구현한다면 impulse response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입력이 나타났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더 작아져서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더 작아져서 나타나야 되겠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stop and think죠.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헷갈릴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에코 마이크로폰 얘기를 어딘가에 써놨는데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에코 마이크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H of n이 델타 오브 n 플러스 뭐 예를 들면 뭐 2분의 1의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n 제로 플러스 뭐 4분의 1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2 n 제로. 여기서 n 제로는 뭐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오늘 배우고 나면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오른쪽 빌딩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DT-LTI 시스템에 대해서 full characterization, 그러니까 전체를 다 설명한다. 이게 full characterization. 그러니까 완전히 특성화하다. 그러니까 그냥 얘만 알면 다 아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characterization이라는 게. 특히 full이라고 하면 그게 뭘로 된다고요? 유닛 샘플 리스판스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임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런데 이건 결론이고 중간 과정은 뭐였죠? 여기서 입력이 가해졌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건 어떻게 나왔었어요? 네, 우리가 입력을 분해했어요. 입력을 어떻게 분해했습니까? x of n을 어떻게 분해했죠? x of n을 좀 이상한 방식으로 분해했어요. 여기서 델타 오브 n-k라는 n의 함수로서 어때요 이제? k 위치에서 뿅 하고 나타나는 놈이죠. 걔를 어때요? 앞에 x of k를 붙였어요. 그럼 뭐 굉장히 쓸데없는 디컴포지션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얘를 써서 어떻게 해요? 요렇게 결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로서 타임 펑션 오브 n에 대한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가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여기 대입하고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이건 n의 함수에 대해서만 영향을 주니까 시그마 x of k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리스판스인데 어때요?
입력이 K에서만 빵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타임 인베리언스를 쓰면 얘는 뭐랑 같아요? 예. 0, 타임 n equals 0에서 빵 하고 인가했을 때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K만큼 딜레이 준 것과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위에서 와 신기하다라고 구했던 그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로에서 타임 제로에서 빵 하고 입력을 가했을 때 나오는 출력의 딜레이드 웨이티드 썸으로 항상 나타난다. 놀라운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 컨볼루션 썸이란 것을 정의를 했어요. 컨볼루션은 안타깝게도 여러 다른 소사이어티에서 여기서 말하는 소사이어티는 사회라는 게 아니라 어떤 연구자들이 집단에서 다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긴 하지만 그냥 저는 컨볼루션이라고 할게요. 컨볼루션 서메이션 또는 컨볼루션 썸을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 노테이션을 이렇게 쓸 거예요. 주의할 점은 뭐라고요? 이것은 오퍼레이터고 타임 n에 대한 어떤 펑션들에 대한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xn, hn이라고 했지만 어떤 타임 n 딱 그 위치에서의 그러니까 x가 있고 h가 있으면 같은 동일한 n에서의 값들만 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곱셈처럼 그런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이 전체 시그널 x of n 모든 n에 대해서 h of n 모든 n에 대해서 가 어떻게 컨볼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꼬여가지고 어떤 타임 펑션 y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자주 쓸 노테이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복소수를 또 많이 다루는데 이 컨주게이션 노테이션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쓰면 보통 마치 슈퍼스크립트나 엑스포넌트처럼 이렇게 쓰면 사실은 G라는 컴플렉스 넘버를 컨주게이션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안 헷갈리면 그냥 어때요? 위에 위첨자로 쓰면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고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타임 펑션에 대해서 이 에스터리스크를 쓰면 컨볼루션 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헷갈리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이건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쓸게요. 이 위에다가 뭐 컨볼루션 썸을 하는 그런 이상한 뭐 고등학교 억지 문제 같은 건 안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런 거고 그래서 이그젠플을 좀 봤어요. 예를 들면 아이덴티티 시스템 뭐죠? 아이덴티티 시스템은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그대로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걔들은 임펄스 리스판스가 뭐가 될 것이냐. 얘 임펄스 리스판스는 델타 오브 n이 되고 딜레이 시스템은 딜레이 바이 n0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썸은 뭐였죠? 네, u of n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현재 타임이 n이면 그 지금 타임과 그 이전의 모든 입력을 다 더해서 출력으로 하는 것은 u of n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주고 DT-LTI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주고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보라 그럼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죠? 입력 x 자리에 x of n 자리에 델타 오브 n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n을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쭉 바꿔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게 그때 나오는 y를 그냥 h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하고 그래서 이제 리뷰는 끝났고요. 그럼 프리뷰를 이제 하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인터프리트를 했어요. 컨볼루션 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컨볼루션을 정의했으니까 그럼 다시 우리 저기로 돌아가는데 어떻다고요? 오른쪽에 있는 함수, 두 함수가 있죠. 두 타임 펑션이 있는데 컨볼루션 이 오퍼레이터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딜레이하고 웨이트를 줘서 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슬라이딩 코릴레이션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걸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이 컨볼루션 오퍼레이터 자체의 프로퍼티, 세 가지 프로퍼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고 나면 놀랍게도 그냥 수학 같지만 마치 우리가 덧셈이나 곱셈에서 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뭐 그 다음에 뭐 곱셈과 덧셈을 잘 써서 뭐 배분 법칙이 성립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런 것이 그냥 수학적인 컨볼루션 썸의 수학적인 프로퍼티가 아니라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어떤 의미를 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주 흥미로운 결과들을 볼 거고 몇 개를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것이 컨볼루션 썸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한 가지 또 방법이에요. 자,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전에는, x를 방금 전에 리뷰할 때도 설명했지만, x를, delayed unit sample function의 weighted sum으로 나타냈죠. 참고로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 k면 어때요? 타임 인덱스가 k면, 요 델타 자리에 k 마이너스 뭐를 써야 되겠죠. 여러분이 인덱스는 요 K 인덱스는 요거는 뭐든 바꿀 수 있죠. L이든 뭐든. 이거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주의를 하세요. 예. 무조건 반드시 여기가 N이어야 되고 여기가 K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N을 썼는데 이걸 L로 쓸 수도 있어요. 예. 예전에 제가 한번 시험 시간에 조금 바꿔봤더니 막 절반이 패닉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곤란하겠죠. 여러분도 뭐 고등학교 때 봤지만 X, Y 그러면은 뭐 잘 되다가 A, B 그러면 갑자기 막 이상한 문제처럼 보이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 당황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요 컨볼루션 썸의 인터프리테이션은 뭐냐면 델타가 나올 때 H of N이 나왔으면 아웃풋은 H of N들의 delayed weighted sum이다 라는 것인데 요걸 좀 이제 다르게 좀 보려고 그래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식을 써놓고는요. 우리가 이 식을 써놨는데 이 식이 사실은 어때요? 이것이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n 자리에 어떤 인티저를 집어넣으면 고정을 하면 0 이렇게 고정해 보세요. 그러면 좌변은 y 오브 제로죠. y 오브 제로란 뭐죠? 컴플렉스 넘버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플렉스 시그널을 다루니까 뭐 리얼로 생각해도 되는데 컴플렉스라고 합시다. 그럼 컴플렉스 넘버 이퀄스 사과 배 바나나는 아니죠. 컴플렉스 넘버겠죠.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이퀄리티가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썼지만 무한개 있는 거죠. 무한개 중에서도 셀 수 있게 무한개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나이쯤 되면 고등학교 수학을 벗어나서 이제 조금씩 그 대학 수학 물을 먹어야죠. 거기서 이제 반드시 시노미 시스템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게 뭐죠? 무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셀 수 있는 무한이 있고 하나는 셀 수 없는 무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연수의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죠. 유리수의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죠. 무리수의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죠. 그런데 자연수의 집합은 셀 수 있게 무한개의 원소가 있고 유리수의 집합도 셀 수 있게 무한개의 원소가 있는데 반면에 무리수나 또는 실수 전체 집합으로 하면 셀 수 없는데 카운트할 수 없는데 무한개가 있죠. 맞습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셀 수 있어요. 정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셀 수 있는 countably infinite 개의 스칼라 이퀄 스칼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호가 등식이 한 줄이지만 사실은 쫙 늘어놓을 수 있는 거죠. 무한개를 위로 아래로 n이 0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따라서 내가 각각의 n에 대해서 값을 이제 하나씩 찾아보려고 해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컴퓨터한테 컨볼루션을 하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y 오브 제로일 때 값이 얼마? y 오브 네거티브 1일 때 값이 얼마? y 오브 파지티브 1일 때 값이 얼마? 이렇게 쭉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제 값을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n을 제로를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y 오브 제로 equals k from negative infinity to positive infinity. 자, 불러보세요. x of k 그대로죠. 그 다음에 h of 뭐죠? n 자리에 제로를 넣었으니까 네거티브 k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를 우리가 비주얼라이저를 해봅시다. 이제는 축을 K축으로 잡고요. 그래서 여기 K축이 나와요. X of N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X of K는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0, 1, 2,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얘는 어떻게 돼요? K축 입장에서 보면 임펄스 리스판스를 어때요? 타임 리버스를 해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어때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Y축을 레퍼런스로 해서 뒤집어야죠. 좌우를. 맞습니까? 그래서 H of N은 이렇게 나왔지만 X of K고요. 얘는 H of 네거티브 K를 해야 되니까 이제는 제로에서는 여전히 2지만 1에서 1이고 2에서 0이고 네거티브 1에서 네거티브 1이고 네거티브 2에서 네거티브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거는? 요거는
같은 K에서, 그렇잖아요. 같은 K에서 아래 위로 곱하는 거죠. 자, K가 0이면 얘랑 얘고, 1이면 얘랑 얘고, 2면 얘랑 얘고 해서 다 곱하죠.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쭉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녀석과 요렇게 뭐 요렇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두 개씩 곱한 다음에 쫙 더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n이 0일 때예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뭐예요? 잠깐 뭐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컨볼루션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최악의 경우는 어때요? 아웃풋을 타임 제로에서 구하려고 하더라도 몇 개의 곱을 더해야죠? 셀 수 있게 무한 개의 텀들을 항들을 더해야죠. 이게 뭐지? 좀 황당하죠? 예. 무한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복잡하다는 걸 여러분 좀 알 거예요. 기초 해석학을 들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그냥 덧셈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더하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어때요? 급수 이런 거는 A1 더하기 A2가 S2고 A1 더하기 A2에다가 A3를 더한 게 S3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정수 셀 수 있게 무한계를 주고 걔들의 합은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어때요? 순서를 바꾸면 답이 달라질 수 있죠. 언제? 부호가 같은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막 섞여 있으면 무한계씩 이상하게 되죠. 예를 들면 양수도 무한계 있고 넌제로, 음수도 넌제로 무한계 있으면 막 섞어 놓으면 순서를 좀 바꾸면 이상해져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해서 알고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1 더하기 1-1 더하기 1-1.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더한다고 합시다. 순서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처음에 1, 0, 1, 0, 1, 0 이렇게 진동을 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이 뭐야? 나는 이렇게 묶을래. 이렇게 하면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0을 셀 수 있게 무한계 더해도 0이죠.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호가 같지 않은 양수 무한계와 음수 무한계를 순서는 안 주고 더하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잘 정의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좀 복잡하고 전자과 학생들한테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한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나 유한하죠. 그렇잖아요. 뭐 컴퓨터로 다 처리하는데 컴퓨터 메모리가 무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충분히 큰 수와 충분히 작은 수. 그럼 우리로서는 언제나 유한을 다루죠.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어쨌든 그렇다더라도 이게 텀이 너무 많으면 곤란한데 좀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 오브 제로를 구했어요. 자, y 오브 1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컨볼루션 썸이라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k는 네거티브 인피니티부터 포지티브 인피니티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h 오브 1 마이너스 k죠. 자, 이건 또 어떻게 돼요? x는 k축에서 그대로 두고 h는 어떻게 하죠, 이제? 분립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h 오브 네거티브 k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플립을 하고 오른쪽으로 일만큼 이동한 거죠. K축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그림 요 H 오브 네거티브 K를 오른쪽으로 이동. 하나, 한 칸. 유닛 타임. 그 다음에 또 아래 위로 쫙 곱해서 다 더하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슬라이딩 코릴레이션이라고. 여기서 슬라이드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히 생각하면 이래요. 얘를 어떤 트랜스페런시 필름에다가 요즘은 잘 안 쓰지만 그 투명한 필름 있죠. 거기에 레이저 프린트로 인쇄를 한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슬라이드 시키면서 하나씩 옆으로. 코릴레이션은 뭐죠? 우리가 코릴레이션이란 게 뭐예요? 만약 확률 및 통계 시간에 들은 학생이라면 코릴레이션 그러면 어떻죠? 예, 확률 변수 두 개가 있을 때 expectation of x 곱하기 y 이런 게 코릴레이션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곱하는 거예요. 근데 expectation이 뭐예요? 예, 그 확률까지 같이 넣어서 summation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느낌이 summation of product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summation of product는 벡터로 생각하면 내적이고 통계적으로 보면 correlation이죠. 그래서 이름이 sliding correlation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앞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convolution sum을 정의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x of n convolved with h of n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했죠? 하나는 n 축에 놓고 그게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게 다 n축이죠. k축
나타나질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정의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 n의 펑션인 h of n을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n축 상에서. 그다음에 웨이트만 x of k로 주는 거예요. 딜레이가 k면 x of k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h of 0, h of n-1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스팬하고 있잖아요. 얘를 전체로 이렇게 딜레이 주고 하면서 쭉 더하는 거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어때요? 한 번에 아웃풋을 얍 하면서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은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를 산술 계산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사실은 어때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플립을 하고 좌우를 그다음에 K, N 값만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게 N이죠. N 값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해가면서 K가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타임 N X of K와 H of N-K를 아래 위로 코릴레이션해서 그 최악의 경우에 셀 수 있게 무한대의 숫자를 더해서 한 점 찾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량이 제법 높죠. 컨볼루션 썸은 연산량이 제법 높아요. 그런데 그게 물론 우리의 컴퓨팅 파워가 워낙 뛰어나면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약하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컨볼루션 썸 하는 게 굉장히 컴퓨테이셔널리 코스틀리하다, 비싸다, 계산 복잡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서티를 낮추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인풋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두 가지 interpretation of convolution sum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이 녀석을 딜레이하고 웨이트를 줘서 더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각각은 어떤 n에서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k축 상에서 x of k라는 시그널과 h of 네거티브 k라는 플립한 녀석을 오른쪽으로 n shift 한 것을 아래 위로 쫙 곱한 다음에 다 더해서 했더니 뭐 같은 수식이네? 수식은 같죠. 그런데 다르게 보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식은 하나인데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주 어렵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이 두 인터프리테이션 중에 어떤 학생은 이가 편할 거예요. 어떤 학생은 얘가 편하고. 하지만 둘 다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목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목수의 툴박스가 있죠. 뭐 톱도 들었고 망치도 들었고 여러 그 도구들이 들어 있는데 물론 뭐 어떤 사람은 하나만 가지고 막 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은 어때요? 다양한 툴들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변하는 어떤 시대에 오랫동안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가지고 이해를 잘한다고 나머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참고로 제가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로 제가 그렇게 했다가 망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뭐 노벨상 좀 요즘 시즌이잖아요. 받은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해주면 참 좋은 멘토링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실패담을 얘기해주는 꼰대 소리밖에 못해서 미안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두 번째 인터프리테이션이 슬라이딩 코릴레이션 인터프리테이션인데 슬라이딩 코릴레이션 인터프리테이션은 어때요? 내가 n의 함수를 찾고 싶지만 k축 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위에는 x of k고요. 얘는 h of n-k as a function of 뭐예요? k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미세한 차이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지 안 헷갈려요. 자,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보세요. 이퀄리티 몇 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몇 개를 해야 돼요. 셀 수 있게 무한계에 대해서 다 이 짓을 해야지 y를 그릴 수 있는 거죠. y of n을. 자, 또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죠. 이그젠플이. 아이덴티티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임펄스 리스판스가 델타 오브 n이면. 왜 그런지 봅시다. 자, y of n은 x of n convolve with delta of n. 그래서 by definition 집어넣어요. x of k, delta of n minus k. 근데 이게 뭐였어요, 이거? x of n 아니었어요? x of n을 디컴포즈 했을 때? 그럼 뭐가 돼요? x of n이 나오네. 무슨 뜻이에요?
인풋이 아웃풋과 같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들을 아이덴티티 시스템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널러지가 있죠. 어떤 어널러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어널러지. 자, 어떤 벡터 x가 들어가서 벡터 y가 나오는데 참고로 길이가 둘 다 n짜리 컴플렉스 벡터라고 합시다. 그런데 인풋이 그대로 아웃풋으로 나오는 선형 변환 뭐였죠? 그 선형 변환은 어떻게 나타나요? 어떤 매트리스 A, 여기서 A는 n by n으로 나타나는데 하필이면 어때요? 이런 시스템은 뭐라 그래요? 만약에 y equals x 된 뭐죠? A는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라고 하죠. 예, 이게 올 원인 거 있잖아요. 다이오고날이. 얘랑 비슷하네요. 맞습니까? 예. 이런 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나가야 돼요. 안타깝게도 그 어떤 수업에서도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저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수학과 가서 응용선형대수를 듣고 전자과에서 시노미 시스템을 듣고 이런 연결을 여러분이 해나가야 돼요. 저는 다행히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기계공학과를 나오셨어요. 예전에. 그래서 공대 나온 이제 엔지니어셨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그 중학교 때 들어가서 초등학교 때 맨날 놀다가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하겠다고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너무 막 복잡한 거예요. 뭐 이거 저거. 아니 이거랑 저거랑 섞인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잉잉 울면서 중학생이 갔더니 아버지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걸 네가 해야지. 그 모든 조합을 해주는 게 어딨냐. 아 놀랍게도 여러분 시대 때 문제집들은 그 모든 조합을 거의 해서 여러분을 트레이닝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날 이후로 한 40년이 지났는데 놀라워요. 근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예, 이것과 저것을 유사한 것들을 찾아서 연결하는 짓들을 여러분이 잘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딜레이 시스템이죠. 예, 말 그대로 딜레이인지 봅시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임펄스 리스판스 자리에 델타 오브 n-n0를 넣어요. 물론 여기서 편의상 n0는 양의 정수인 자연수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써지죠. 이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여기서 예, 치환을 잘 해야죠. 그렇죠? 이게 K에 대한 썸인데 얘를 좀 바꿔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할까요? L equals K 플러스 여기 잠깐만요. 네, K가 여기 있죠. N0가 있고 L equals K 플러스 N0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나요? 이제 summation variable이 L로 바뀌고요. 왜냐하면 K가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L이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뭐 상관없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자, K 자리에 이제 뭘 넣어야 돼요? K는 L-N0죠. 그러면 L-N0. 있습니까? 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게 여러분이 아직 그 컨볼루션 프로퍼티를 안 배워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쓰고는요. 이렇게 바꿔봐요. 그냥 K equals 네거티브 인피니티 X of K에 델타 오브 한 다음에 얘랑 묶어요. 이렇게 n-k로 죄송합니다. n-n0로 묶고 마이너스 k라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여러분. 자, x of n이 뭐였죠? k는 이렇게 됐었죠. 지금 n 자리에 n-n0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n 자리에 n-n0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네. 치환 잘해야 돼요. 물론 여기선 치환을 한 게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묶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치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건 딜레이를 준 거예요. n이 자연수. 물론 n이 음수면 음의 정수면 어드밴스 시켰다고 해요. 타이밍 어드밴스. 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뭐랑 매트랩 매트리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해 주면요. 얘는 뭐랑 관련되냐면 아까
y equal ax인 게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특히 x, y가 길이가 똑같다면 이런 녀석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a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0, 1, 0, 0. 4x4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어떤 벡터 x를 곱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x는 x1, x2, x3, x4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출력은 어떻게 되죠? x2, x3, x4, x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앞으로 어드밴스 시킨 것처럼 되는데 차이점은 뭐죠? 이렇게 돌아서 제일 앞에 있던 게 뒤로 나오죠. 그래서 조금 달라요. 매트리스에서 다룰 때는 이런 걸 서큘러 시프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나가야 돼요. 그냥 누가 강의를 열어서 자, 여러분이 이제 응용 선형대수도 들었고 시노미 시스템도 들었으니까 전공 선택 과목으로 응용 선형대수와 시노미 시스템의 만남 이런 과목을 열어가지고 막 연결을 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찾아보면 교과서가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accumulator인데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실수로 뭐 우리가 한 것처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input output relation. 그 다음에 제가 impulse response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놓으면 되죠? 그냥 y 자리에 h라고 쓰시고요. x 자리에 뭘 쓰면 되죠? 네, 델타를 쓰면 되죠. 왜냐하면 델타 오브 n을 넣었을 때의 출력이 h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게 뭐가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텐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for all n이죠.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잘못 썼죠. 버퍼 리미트가 n이에요. 주의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등식 몇 개를 생각하면 되죠? 무한개. 0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h of 0는 뭐예요? 네거티브 인피니티로부터 제로까지 델타 오브 k예요. 답은 1.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델타 오브 제로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데 n이 제로니까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얘를 그리면 이게 n축이죠. 제로에서 1.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양수면 어떻게 돼요? n이 1, 2, 3, 4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K축 입장에서 보면 이 녀석이 델타 오브 K니까 K가 제로에서 뿅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네거티브 인피니티로부터 어떤 n까지 더하는데 n이 0 이상이면 얘가 더해지죠. 모두가 0인데. 따라서 여기서는 다 1, 1, 1,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n이 음수면, 음의 정수면 어떻게 되죠? 아까 K축에서 제로에서 이렇게 뿅 나와 있는데 내가 쭉 0을 더해오다가 그냥 끝나죠. 여기 도달 못하고. 따라서 여기는 전부 0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것을 U of n이라고 할 거예요. 유닛 스텝 펑션. 그래서 뭐냐면 얘는 정의되기를 아규먼트가 0 이상이면 1이고 아니면 0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따라서 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얘가 만약 DTLTI라면 참고로 DTLTI인지 우리가 확인 안 했죠. 만약에 DTLTI라면 임펄스 리스판스는 DTLTI가 아니라도 어쨌든 델타 오브 n을 가하면 리스판스가 이렇게 나오고 흥미롭게도 어떻다고요? 얘를 컨볼루션을 써서 쓰면 만약 DTLTI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DTLTI인지는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 일단 리니어라는 건 딱 보면 알겠죠. 그렇죠? x1을 넣어서 y1이 나오고 x2를 넣어서 y2가 나올 때 뭐 서메이션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하면서 되죠. 타임 인베리언스는 어떻게 하죠? 증명할 수 있죠. 제가 시험에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고는 얘가 LTI 시스템임을 증명하시오. prove라고 하면 여러분이 다 justify를 해야 돼요. 정의를 써서 아니면 정의와 equivalent한 alternative definition을 쓰든가. 자, 어쨌든 그래서 뭐 몇 가지를 봤어요. 몇 가지 간단한 시스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는 아무리 눌러도 안 움직이지만 요 본래 만들었던 그 MIT의 칭후 교수님이 매틀랩으로 뭔가 열심히 데모 프로그램을 만들으셨나 봐요. 이런 건 여러분이 찾아보면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놀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이 컨볼루션 썸 참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다시 말하지만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을 이 오른쪽 빌딩에 있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는 어떻게 본다고요? 그냥 타임 펑션 하나 주어진 거예요. 그걸로 얘의 특성이 딱 드러나요. 물론
타임 펑션을 딱 보고는 어떤 일을 하는 거군이라고 알 수 없을 때도 많이 있는데 어떤 때는 돼요. 아까 제가 에코 마이크로폰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딱 보면 아 이건 에코 마이크로폰의 리스판스인 것 같다는 게 보여요. 그런데 또 어떤 거는 나중에 또 나오지만 시간에서는 잘 안 되고 주파수 영역으로 가요. 타임 도메인이 아니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면 딱 보면 보여요. 뭐 하자는 건지. 네.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컨볼루션 썸의 인터프리테이션이 두 가지가 있고 둘 다 여러분이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 DTLTI 시스템을 fully characterize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impulse response를 가지고 하는 거고 하나는 그것의 Fourier transform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차차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울 건데 아직은 아니고 지금은 이 input output relation over DTLTI 시스템이 convolution sum으로 나타나는데 이 convolution sum이라는 오퍼레이터 두 타임 펑션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타임 펑션을 생성하는 이 오퍼레이터가 어떤 수학적인 특성이 있고 그것이 physical interpretation, meaning 근데 physical 뭐 물리를 자꾸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로서는 engineering implication을 찾으려고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써놨어요. 요거는 이제 요 시스템, DTLTI 시스템의 with impulse response h of n 또는 또 unit sample response h of n이면 y가 어떻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걸 그냥 써놨죠.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이렇게. 이거는 알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렘마는 뭐냐? 컨볼루션 썸이 커뮤터티브한 오퍼레이터라는 거예요. 근데 커뮤터티버티가 뭐냐? 얘의 명사형. 이게 소위 말하는 교환성,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커뮤터티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이런 뜻이. 무슨 뜻이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듯이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시간에 덧셈에 대해서 배우면서 뭐 이런 걸 했었어요. 1, 2, 덧셈, 3, 그래서 뭐 선생님 이런 거 하셨어요. 진짜 이렇게 된 거 뭐 만들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판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는 그때 스크린이 없었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 덧셈이면 뭐죠? 하면 3, 뭐 이렇게 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저는 이상한 거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컨볼루션은 어떤 거냐? 말했지만 어떤 x of n, h of n 이렇게 표시하고 y of n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차이점은 뭐라고요? 얘는 스칼라들이 들어가서 스칼라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시퀀스들이 들어가서 시퀀스가 나오는 거예요. 시퀀스의 같은 시간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이걸 틀리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분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기말고사 때 저런 걸 냈는데 여러분이 틀렸다. 그러면 뭐 이렇게 웨이티드 썸을 내는 거는 제가 룰을 줬죠. 실러버스에. 근데 제가 그냥 끊으면 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전부 다 틀렸어요. 이거를.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Z 스코어가 2.0인 학생부터 F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 예, 절대 틀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말하는 건 무엇이냐? 이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터는 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 두 개를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퀴벌런트라는 뜻이에요. 동등하다, 등가이다. 이렇게 하면 아니 뭐 대부분 다 뭐 이런 거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오퍼레이터가? 예를 들어 덧셈. 자,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커뮤터티브 해요? 안 해요? 덧셈. 하죠. 곱셈. 하죠. 곱셈이 커뮤터티브 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은 언제나 어렵죠.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화이트헤드와 버트랜드 러셀이 책을 이만한 걸 쓰고 그다음에 와 우리 드디어 성공했어. 수학적으로 완벽한 체계를 구축할 거야 하고 있는데 뭐예요?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젊은 괴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딴 거 다 안 돼 하고 증명해 버렸죠.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도 위대하니까 이 사람을 프린스턴 대학의 고등과학원인가요? 거기서 아인슈타인이라는 두 사람을 불렀어요. 당시 가장 위대한 수학자와 물리학자. 그래놓고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가 더 위대한 발견을 해봐 그랬더니 어때요? 맨날 둘이서 밥 먹고 점심시간에 교직원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산책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 우리는 한 인간이 하는 걸 훨씬 뛰어난 일을 했는데 왜 또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쓸쓸히 걸어 다니는 장면들이 사진에 많이 찍혀서 아직도 남아있죠. 예.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 고등학교 때 배운 함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Z는 f of x, y인데
임의의 함수 f가 이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x제곱 y라고 해보세요. 이게 바꾸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퍼레이터는 그냥 바꾸면, 순서를 바꾸면 같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정상이고, 덧셈과 곱셈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에 시노미 세팅 하다가 우리 대학원생을 불렀어요. 모 과학고. 곱셈이 왜 커뮤터티브한지 나한테 설명해 줘볼래? 왜냐면 제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정말 곱셈이, 컨볼루션 뭐 이런 거 아니고, 곱셈이. 못 하더라고요, 설명.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연구를 좀 했는데, 쓸데없는 얘기지만. 자, 여러분. 3 곱하기 5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그 열성 어머니께서, 뭐 남편이 대학 교수나 됐겠죠. 연구전을 가신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애를 이제 당연히 한국에서처럼 선행학습을 잔뜩 시켰어요. 당연히 초등학교 2학년 1학기에 배워야 될 구구단을 다 떼고 갔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3 곱하기 5를 덧셈으로 쓰시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겠어요? 한국 학생. 3이 5개 있다죠. 그렇죠? 이렇게 썼어요. 네? 담임 선생님이, 미국 담임 선생님이 쫙 끄면서 빵점. 왜? 왜 그렇죠? 그러면서 답을 이렇게 썼어요. 너는 이렇게 썼어야 된다. 이게 정답이다. 왜? 커뮤터티버티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일단 아직 학생들한테 곱셈이 왜 커뮤터티브한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시험을 볼 때. 두 번째, 영어로 읽어보세요. 이게 뭐죠? 3 times 5죠. 무슨 뜻이에요? 5가 3번 있어요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정신 나간 거죠. 그렇죠? 이거는 5 times 3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열받으셔가지고, 아니, 우리 애는 단 한 번도 뭐 수학을 만점 받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미국, 막 항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틀렸다. 당신 좀 이상한 것 같아. 까지 얘기한 거예요. 왜 이걸 우기냐. 아직 컴퓨터 티버티는 배우지도 않았고, 3 times 5 아니냐고 계속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당연히 맞다고 애와 부모는 우기고, 그래서, 소위 그 미국의 교포들이 많은 어떤 사이트에 올렸어요, 이걸. 열받는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거기다 충실하게 답을 달았다가, 다시는 안 들어가요.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네. 커뮤터티버티 설명하지 않았다면 어때요? 일반적인 어떤 함수는, 투 베리어블 함수는 당연히 커뮤터티브 하지 않아요. 증명을 해야죠. 곱셈도 마찬가지고. 컨볼루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거는 덧셈 이런 거 나중에 하고 그렇죠. 화이트헤드랑 러셀한테 물어보세요. 1 더하기 1이 왜인지는. 그거 하다가 보면 어때? 우리가 지금은 전자전기공학을 해서 반도체를 가지고 DSP를 해가지고 막 그냥 핸드폰에서 1초에 뭐 얼마예요? 100 밀리언 비트가 막 전송되고 이러잖아요. 그 시대에 자 우리 몇 돌부터 갈아볼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어쨌거나 어떻게 하죠? 예, 그냥 정의를 써서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증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있나요?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네, 요거를 증명하라. 자, 그러면 일단 y of n equals 뭐라고요?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어때요? x of k, h of n minus k라고 해야죠. 그다음에 k가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치환을 해야 되겠죠. 뭘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얘를. 어떻게 치환하면 무리가 없을까요? n-k를 l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자, l은 어디서 어디예요? 여기서 주의해야죠. 이렇게 되겠지만 본래는 맞습니까? 적분할 때처럼 생각하면 순서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덧셈이고 순서에 따라서 합이 안 변한다면 이거 근데 사기죠. 아까 제가 매력했어요. 순서를 바꾸면 막 값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안 변한다면 저거는 굳이 플러스 인피니티에서 네거티브 인피니티라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그다음에 이제 x 오브 뭐가 됩니까? 이제 k는 또 n-l이죠. 그래서 n-l이 h of l이죠. 자, 이건 뭐예요? 정의에 따르면 이건 뭐예요? 이 순서를 바꿔볼까요? l은 h of l, x, n-l.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컨볼루션 썸의 정의에 따르면 얘는 h of n convolved with x of n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L로 바꾼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치환하고 나니까 커뮤터티브티가 성립하네요. 따라서 놀랍게도 컨볼루션 썸은 커뮤터티브해요. 우와, so what?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3 곱하기 5나 5 곱하기 3이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엔지니어링 임플리케이션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그림을 그려요. 블록도를 그리면 명확해지죠. 자, 아웃풋은 Y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놀랍게도 이게 인풋이 X죠. 이 시스템이 DTLTI고 임펄스 리스판스가 H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걸 그려놨어요?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마치 X인 것처럼 그려놓고 입력을 H로 해놨죠.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시그널 두 개를 주고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두 개를 주고 컨볼루션을 해보고 이 시스템은 그래서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 임펄스 리스판스는 뭐게라고 하면 여러분이 딱 특정해서 하나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게. 어느 게 인풋이고 어느 게 임펄스 리스판스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 컨볼루션 썸 하고 나면 똑같은데. 라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직은. 좀 있으면 이제 중요해져요. 자, 그래서 일단 커뮤터티버티 교환 법칙은 뭐 오케이 뭐 지원 잘하면 되네 했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좀 흥미롭죠. 이제는 디스트리뷰티버티. 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이런 뜻이에요. 디스트리뷰티브는 이 교환 법칙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배분 법칙이에요. 커뮤터티버티가 교환이고 디스트리뷰티드는 배분이죠. 디스트리뷰트가 나눠주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분 법칙인데 배분 법칙은 이것도 참 어렵던데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자, 3 곱하기 1 더하기 4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초등학생식으로 하면 장난하십니까? 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쓰자는 거죠. 3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4.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거를 이제 숫자로 대수적으로 하지 말고 현실 어떤 피지컬한 걸로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자,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x가 4개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3 times죠. 그러니까 이게 3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5가 몇 번 있죠? 3번 있죠. 그 다음에 x가 몇 번 있어요? 또 3번 있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어떤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사과가 한 개, 오렌지가 4개가 있는데 그런 주머니가 3개 있으면 사과는 몇 개 있고 오렌지는 몇 개 있니? 이죠. 그런데 그게 사과와 오렌지가 구별이 안 된다면 그냥 숫자로 다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게 1 사과, 4 오렌지 이렇게 유닛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디스트리뷰티버티죠. 그러면 그것이 컨볼루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인데 봅시다. 자, 여기서 괄호를 잘 보세요. 지금 요 컨볼루션 썸이 있죠. 컨볼루션 썸은 인풋이 몇 개인 오퍼레이터예요? 2개죠. 순서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준에서 봤을 때 왼쪽에 들어가는 게 뭐죠? 저 지금 따르면 x죠. 오른쪽에 뭐가 들어가죠? h1 of n 더하기 h2 of n이라는 하나의 펑션 of n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자면 제가 굳이 이걸 y라고 하면 여기에 x가 들어가고 여기에 h1 더하기 h2가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두 개의 합은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각각의 타임 인덱스에서 스칼라들끼리 더한 걸로 정의하는 거죠. 너무 당연해서 제가 설명 안 할게요. 네. 같은 n에서 2개 더하는 걸로. 자, 그랬더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h1과 x를 컨볼브하고 h2와 x를 컨볼브한 것의 합과 같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가 뭐랑 같다는 거죠? 이게 x고 이게 h1이고 그 다음에 이게 x고 이게 h2인 거를 어때요? 말 그대로 덧셈기로 각 타임 n에서 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뭐 중요하진 않은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프로퍼티가 성립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 곱셈이랑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컨볼루션 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냥 n을 다 떼버려요. 그다음에 이거를 에스터리스크를 우리 컴퓨터에서도 곱셈 대신에 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3 곱하기 1 더하기 4는 3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4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냥 컨볼루션은 극단적인 경우로 보면 곱셈이랑 거의 비슷한 프로퍼티를 가지는 거예요. 교환 법칙도 성립되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얘를 또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이건 수학이고, 엔지니어링 임플리케이션을 찾아봐야죠. 그럼 이제 뭐예요? 이런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거고, 우리는 블록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블록도를 그렸어요. 그러면 얘를 인풋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왼쪽에 있는 녀석을 일단 정의대로 하면, 물론 아까 커뮤터티버티에 의해서 뭐예요? 어느 게 인풋인지 몰라요가 정답이죠. 하지만 그냥 처음에 배운 대로 합시다. 그래서 X를 여기다 썼어요. 그다음에 얘를 임펄스 리스판스로 이렇게 쓴 거예요. 참고로 얘는 그냥 수학이에요. 근데 얘는 Discrete Time LTI 시스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와 이 녀석의 컨볼루션 썸이 출력이 되는 DTLTI 시스템인데 얘는 무슨 뜻이에요? 컨볼루션을 기준으로 왼쪽을 입력, 오른쪽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보면 얘는 뭐죠? 입력이 X고 임펄스 리스판스가 H1인 DTLTI 시스템의 출력이죠. 이 녀석이. 얘는 뭐예요? 입력이 X고 임펄스 리스판스가 H2인 DTLTI 시스템의 출력이죠. 이것 두 개를 각각 같은 n에서 더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뭐긴 뭐예요? 그냥 디스트리뷰티버티지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런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게 어떤 H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여러분이 사실 H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한테 H를 주면서 자, 이거 가지고 시스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했어요. 제가 오른쪽 빌딩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왼쪽 빌딩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시노미 시스템은 들었다고 어떻게 했어요? 딱 보니까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H를 자세히 보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H1 of N이라는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시스템과 H2 of N이라는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들이 합인 거예요. 이미 있어요. 만들려고 보니까 잠깐 지난번에 만들려고 했던 거 두 개를 더한 게 임펄스 리스판스네?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된다고요? 저한테는 만들었다고 포장을 이렇게 해오지만 사실은 어때요? 안에 두 개의 시스템을 패럴렐하게 해주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건 이거예요. 블록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파워가 실제 전류가 둘로 쪼개지거나 뭐 키르호프의 법칙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같은 X가 들어가고. 알겠어요? 굳이 우리가 이게 반이 된다고 하면 이게 곱하기 2분의 1 이런 거 써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블록도는 서킷이 아니에요. 블록도는 블록도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이해 가는 건 뭐라고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패럴렐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오른쪽 빌딩에 있는 사람들은 임펄스 리스판스가 중요해요. 어떤 기능을 해야 중요하냐니까. 근데 이 왼쪽 빌딩에 있는 사람들은 무궁무진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만들려고 그랬는데 전자개표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자 이거 설계하자. 자 박스가 있고 모터들이 들어가고 안에 CPU가 있는 뭘 다. 모르겠어. 일단 기계적인 구조는 저쪽 회사에 맡기고 여기 LG 그램 노트북이 아주 로버스트하고 값이 싸고 조그만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그냥 LG 그램 노트북을 안에다 집어넣고 USB 꽂아가지고 거기 센서 달아가지고 그냥 다 만들어놨어. 그게 전자개표기였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천재다. 저는 그 안에 뜯으면 막 이만한 보드에 뭐가 막 첩첩이 껴져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램 노트북. 나머지는 다 미케니컬한 파트. 대단하더라고요. 자, 거꾸로도 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자세히 보니까 아니 굳이 뭐 이걸 따로 만들어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주의할 거는 있어요. 실제로 만들 때 예를 들면 이쪽 시스템은 잘 페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얘는 안 그런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또는 수학적으로는 괜찮은데 만들다 보면 그 오차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베리에이션, 프로덕션 베리에이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건 뭐냐면 수학적으로 동일한데 알겠어요? 수학적으로는 동일해요. 1 더하기 4나 4 더하기 1이나 2 더하기 2나 뭐 다 동일하잖아요. 4라는 것은. 하지만 어떤 때는 그걸 1 더하기 3으로 나눠 놓으면 훨씬 더 시스템이
안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1로 해놓으면 훨씬 더 만들기 쉬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만들 때는 많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 아, 좋아. 그럼 패럴렐 임플리멘테이션도 가능하네. 이런 거고.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결합 법칙이죠. 결합 법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 뭐 다 아는 것 같은데라고 했다가도 제가 물어보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자, f of x, y를 xy로 정의했어요. 뭐죠? 곱셈이죠. 곱셈. 그렇죠? 스칼라, 스칼라, 곱셈. 자, 그런데 이 f는 좀 이상한 녀석이 있어요. 자, 보세요. f of x, f of y, z. 무슨 뜻이에요, 이건? 두 개가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면 얘가 뜻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x가 들어가고, 이 f, x, y, 죄송합니다. y, z가 들어가고, 얘가 또 f인 거죠. 맞습니까? 그랬더니 어떻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녀석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함수 f는 그냥 막 세상에 막 굴러다닙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특별한 성질을 가진 거죠. 근데 하필이면 우리가 덧셈이든 곱셈이든 엄청나게 특별한 성질을 가진 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일반적인 함수를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투 베리에이블 함수 아무거나 뽑아보세요. 이런 거 만족하나? 당연히 안 하죠. 예를 들어서 x의 알파승, y의 베타승 한 다음에 알파, 베타를 다른 숫자를 넣어보세요. 이게 성립하나? 안 하지. 그렇잖아요? 1, 1이니까 된 거 아니에요. 알파, 베타가. 맞습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자, 무슨 뜻이에요? 요 괄호를 하고 컨볼루션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 먼저 계산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얘 먼저 계산해서 뭔가 하나 얻으라는 거죠. 얘 먼저 계산해서 하나 얻어내고 그 다음에 얘랑 또 컨볼루션 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얘랑 y와 g를 먼저 연산하고 그다음 x랑 연산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컨볼루션이라는 녀석은 앞에 뒤에 있는 두 개를 먼저 하라 그랬는데 앞에 있는 두 개를 하고 그 다음을 해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왜 성립하죠? 제가 한번 물었더니 어떤 학생이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학생 이거 왜 성립해? 옛날에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학생이 곱셈이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이라서라는 어, 이 제가 결합법칙이 왜 성립하냐고 물었더니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이라서라고 대답하는 황당한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왜 성립하죠? 당연한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당화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justify, 증명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버트랜드 러셀이 화이트헤드가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가장 위대한 수학자들 중에 한 명인데 이들이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을 물론 그것만 쓴 건 아닌데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증명이 간단하지 않겠죠. 정당화는 어떻게 하죠? 정당화 어떻게 하죠? 어떤 학생이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점육면체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큐브처럼 만들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요 X 방향 개수, Y 방향, Z 방향 개수인데 우리가 거기 있는 조그만 큐브들의 개수를 셀 때 이쪽 층을 먼저 세면서 예를 들면 3 x 4인 층을 먼저 세요. 그러면 12개가 있죠. 그 층에. 그런 게 두 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나 내가 이거 돌려가지고 두 개, 그러니까 세 개가 한 줄에 있는 거 두 개니까 6개인 층을 아니면 뭐 하여튼 뭐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 생각한다고 뭐 달라지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렇죠? justify는 쉬워요. 많은 경우에 우리 엔지니어들은 justify를 잘하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떤 때는 내가 좀 폼나는 저널에 나중에 논문을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괴로워요. 네. 제가 대학원 때 썼다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면 어떤 파라미터를 넣어도 부등식이 성립하는데 나는 그 부등식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디자인이 모든 다른 디자인보다 더 좋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예, 한참 걸렸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디어레티컬한 연구를 하고 싶다. 오른쪽 빌딩에서. 그러면 나름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수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수학적으로 엄밀해. 물론, 놀라운 건, 제가 막 뭐 증명을 해갔어요. 예전에 수학과 가서 수업을 들을 때. 그랬더니 제 고등학교 동기이자 같은 수업을 듣던 그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이었던 친구 녀석이, 준호야, 네가 한 건 그냥 proof of sketch야. 증명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proof of sketch, 스케치 오브 프루프죠. 그러니까 증명의 어떤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다도 충분한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예, 학점에 무관하게 나는 열심히 살겠다. 좀 배우겠다. 다른 예를 들면 학점에 GPA, 오버롤 GPA는 전자과에서 하고 수학과 가서 깔더라도 망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스스로를 성장시킬 학생들은 그냥 수학과 가서 뭐 수강을 하고 또는 첨강을 하고 해서 좀 능력을 키워놓으세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 비유를 하자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그렇죠? 컨볼루션은 순서에 죄송해요. 컨볼루션은 이렇게 뒤로 묶거나 앞으로 묶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프로퍼티, 커뮤터티버티, 디스트리뷰티버티, 어소시어티버티 중에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게 요거예요. 요거는 디어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렘마는 워낙 간단해서 그렇고. 왜 그러냐? 자, 이거 보세요. 자, 요 식은, 잠깐 조금 전에 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자세히 보세요. 뭐가 다르죠? 여기는 X와 H1의 컨볼루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얘가 입력이면 얘가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거죠.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식으로 그리면. 자,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요거죠. 그러니까 요 출력이 요 녀석이죠. 얘가 입력이 돼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가 Y라면. 맞습니까? 이거 중요해요. left hand side가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X가 들어가고 임펄스 리스판스가 H1이고 그 출력이 다시 임펄스 리스판스가 H2인 걸로 들어가서 오버롤 전체 Y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은 뭐예요? 오른쪽을 똑같이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죠? X가 임펄스 리스판스가 H2인 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큰일이에요. 진도 나가야 되는데. 말이 너무 많아서 큰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잘 봐도 모르겠지만 이 그림 보니까 알겠죠?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이 시리얼 인터커넥션 돼 있을 때 순서를 바꿔도 출력은 변하지 않는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체 오버롤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서브 시스템을 그 출력을 다시 요 서브 시스템의 입력으로 가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이거 순서 바꾸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일반적인 연산 여러분. 일반적으로 순서 바꾸면 안 같죠, 그렇죠? 그런데 리니어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은 각각이 DTLTI면 순서를 바꿔도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때요? 학생들이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이 아닌데도 막 순서를 바꿔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복학을 해서 두 번째 학기였죠. 복학을 해서 첫 학기에 16학점만 듣고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점이 잘 나왔어요. 우와,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학기에 딱 들어갔어요. 자, 일단 이제 복학을 해서 첫 학기에 3.0을 넘으면 21학점 같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공을 21학점을 신청을 했어요. 7과목. 헐,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예. 중간고사 때 망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중간고사가 아니라 시험을 한 세네 번 보니까 첫 시험을 딱 봤는데 망했어요. 예, 아직도 기억나요? 양자역학 수업인데 뭐 하여튼 뭐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모든 조건을 다 써서 풀었더니 빵점. 찾아갔어요. 아니 내 솔루션이 뭐가 틀렸냐 그랬더니 아니 컨티뉴어스하게 나와야지 무슨 물리적인 그 함수가 너처럼 이게 컨스턴트를 C1, C2 해가지고 말이 안 되지 않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교수님이. 나는 그냥 미분 방정식을 풀었고 경계 조건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게 C1, C2, C3일 때 다 풀었는데 그랬더니 빨리 가. 가지고 이제 큰일 났잖아요. 드랍하고 시노미 시스템을 듣고 있었는데 망했죠. 이것 때문에. 예. LTI 시스템이 아닌데 다 너무 복잡해 시스템이. 그래서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바꿨어요. 답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요. 와, 맞았어. 근데 또 쫙 빵점. 한 50명 됐는데 끝에서 몇 등 했어요. 우와, 찾아갔어요. 조교.
아, 형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대로 푼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알지? 뭐요? 그랬더니 우리는 네가 클레임을 하면 모든 문제를 새로 채점해. 뭐 괜찮아요. 뭐 다른 것도 자신이 있었으니까. 네, 딱 하더니 잠깐만 이거를 순서를 바꿔 풀었는데 LTI가 아니지 그 소리를 듣고는 어땠어요? 제가 그 선배 책상에 있으면 손으로 움켜쥐고 도망갔어.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다시 채점했으면 더 망했죠. 그렇죠? 다른 것들도. 보통 이제 들어보니까 다시 채점하러 갔더니 꼬투리를 잡아서 점수를 더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꼴찌를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그것도 드랍해야 되나 했다가, 인생이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다른 걸 다 드랍하고 12학점만 들었어요. 두 번째 학기. 그러니까 일곱 과목 듣다가 네 과목 들으니까 세상에 시간이 남아요. 그렇죠? 예, 예. 공부하는 양은 똑같은데, 예. 네 과목만 들으니까 시간이 남더라고요.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막 책도 다 읽고. 기말고사에 딱 갔는데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어요. 예. 또 우리 교수님은 뭐 지읒값 이런 걸로 안 하셨죠. 애들이 다 망했어요. 혼자 거의 100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A 플러스가 나왔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페어하게 안 해주셔가지고. 어, 저처럼 했으면 망했죠. 그렇죠? 중간고사 때 뭐 Z 값이 마이너스 1점 뭐 얼마, 2점 얼마 됐으면 회복이 쉽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증명하죠? 어소시어티버티만 쓰면 되나요, 이거? 놀랍게도 이걸 증명하려면 좀 미안해요. 커뮤터티버티랑 같이 써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뭐죠? 이건 뭐예요? 수식을 잘 봐야죠. 여러분이 이걸 수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거죠. 얘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associativity를 쓰면 어떻게 돼요? 괄호만 어때요?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x of n convolved with h1 convolved with h2. 그게 뭐예요?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인풋이고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커뮤터티버티를 써요. 얘를 순서를 바꿔요. 그 다음에 다시 어소시어티버티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래서 결론이 뭐다? DT-LPI 시스템이 시리얼 인터커넥션 돼 있을 때는 순서를 바꿔도 괜찮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라고요? 저 둘 중에서 하나라도 그냥 블록으로 주고 하나라도 DT-LTI가 아니면 둘 다 DT인데 하나라도 LTI가 아니면 바꾸면 일반적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네, 제가 아직도 기억한다니까요. 잡고 뛰던 그날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생생하게. 뒤에서 어디가? 막 도망갔어요. 네, 인생을 걸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채점을 더해서 망했으면 뭐 시노미 시스템 당연히 뭐 성적도 안 좋고 그때 자포자기했겠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A 취직이나 하자. 몰라요. 또 성공했을 수도 있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